안녕하세요. 낭만수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온라인 계약, 누구에게 유리하며 우리 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나 사실과 다르거나 개인적인 의견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수용하고 정정할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만약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들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는 그래도 휴교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벌써 5주가 넘었고 더 연장되면서 드디어 교육의 4차 산업의 일환인 온라인 개학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오겠지 했던 일이 준비 없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와서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부작용을 많이들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교육에서만 보아도 과거 인강은 주된 나의 학습 도구가 아니라 보조도구의 역할이었고 인강을 보조도구로 활용을 잘하면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강이 주된 학습 도구가 되려고 하면 아마도 학부모님들은 수강료 지불을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대학의 경우만 봐도 학교는 개강을 하고 수업은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학비에 대한 강한 반발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도 저런데 일개 사교육 학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선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부작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부작용은 제가 사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과 학생 자신들은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첫째, 장비의 부족입니다. 얼마나 교육기관이 철저히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이 짧은 기간에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비가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가정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3명이면 이를 보기 위한 컴퓨터 장비가 3대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휴대폰은 작아서 학습을 진행하기에 부적절합니다. 컴퓨터나 노트북, 태블릿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 눈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컴퓨터 시장이나 아이패드의 판매율이 엄청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눈치 뻔합니다. 이번 기회에 최고급 장비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공부가 아닌 다른 걸 위해서 말입니다. 둘째,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집중을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온라인 수업에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학생 정도면 몰라도 초중고 학생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가장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분명 화면 2개를 띄우고 딴짓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부모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 옆에서 지키고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느껴지세요? 이것이 바로 4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부모님들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게 힘들다면 관리자를 알바로 고용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셋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평가에 대한 부분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대체하는지 모두가 인정할 만한 지침을 만들었는지 의문입니다. 과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 하더라도 시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에 직접 가서 치는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는 겁니까? 그럼 옆에서 누군가 시험을 몰래 도와줘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행여나 시험이 없어지고 과제나 수행평가로 대체된다면 아빠, 엄마 찬스를 쓰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만 하는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또한 과제 제출로 평가를 한다면 그건 기준이 뭡니까? 100%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도 저도 아니면 온라인 계약은 임시 방편으로 끝나고 결국 학교 가서 못했던 평가를 다 치르는 건가요? 넷째,
강의를 하는 강사의 능력 문제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할 때와 온라인 수업을 할 때의 강사의 집중도는 분명 다릅니다. 쉽게 말해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컨트롤이 힘들다는 거죠. 수업을 아무리 잘하는 강사라 할지라도 카메라 앞에서는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자극적이고 웃긴 영상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과연 수업과 같이 지루한 내용을 얼마나 관심있게 집중력을 가지고 보겠습니까? 더구나 온라인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행되면 학교 선생님들도 지금의 인원들이 필요 없어질 겁니다. 또한 수업의 능력보다는 인기의 측면에서 능력 없는 선생님들은 퇴출당할 겁니다. 선생 한 명이 몇십만 명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수업 아닙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긴장하셔야 할 겁니다. 자, 어떠세요? 더 많은 부작용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전염병으로 인해 개학 전까지 임시 방편이라고 하겠지만 개학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거죠. 정말 최악의 경우 2학기 개학이 이루어지기라도 한다면 1학기 동안 학생들의 평가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실로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좋은 점도 분명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경쟁과 그로 인한 평가의 문제, 나아가 대학 진학에서 과연 우리 서민들은 온라인 수업에서 특정 계층들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게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수많은 인재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도 수시에서 특정 계층들을 이기기 힘든데 온라인으로 대체되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고3을 잠시 볼까요? N수생들은 이번 전염병이 오히려 이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오로지 수능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단지 학원을 못 다닌다는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루틴에 맞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학교 안 간다고 신나서 게임하고 있는 재학생들과는 분명 다른 존재들입니다. 이미 실패를 경험하거나 또는 학벌의 중요성을 느껴버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재학생과는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재학생은 귀로만 들었지 직접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수능 시험도 연기가 되어서 오히려 이번 수능에 반수생 포함 N수생들이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간혹 수능 시험이 더 어려워져서 정시보다는 수시가 낫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국 시험은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하는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어설픈 서류 준비로 좋은 대학을 간다는 아둔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능이 어려워 수시에 집중한다는 것은 공부를 못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의 변명입니다. 전국에 계신 고3 재학생 여러분, 제발 각성하십시오. 멍하니 시간만 낭비하면 나중에 정말 큰 후회가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온라인 수업 집중해서 들으시고 개인 시간표를 짜서 자기 주도 학습 철저히 하십시오.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개학 연기와 온라인 수업의 대체가 진행되면 수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시에 대한 각자의 계획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정시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시를 노리는 학생이 더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걸 버리고 정시를 준비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준비는 뭘까요? 물론 전염병이 빨리 끝나서 원래대로 개학하고 학교로 등교하면 예전처럼 돌아가겠죠. 하지만 이미 온라인 학습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미 시작한 만큼 이 부분이
어떻게든 자리를 잡기 위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냥 누가 시키고 떠먹여주고 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본인 스스로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과거 오프라인 수업의 시절보다 훨씬 빨리 도태되고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언제까지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기를 바라십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학생 본인입니다. 본인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떠한 수업도 득이 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다면 컴퓨터 바꾸지 마시고 집에 있는 거 그대로 쓰세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편함이 없다면 학원도 다니세요. 학습의 내용도 도움받겠지만 과제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제는 스스로 해야 하지만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과제도 잘 못합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공부도 하기 싫은데 과제를 잘할 리가 없겠죠. 이제는 누가 다니는 학원, 유명한 강사가 수업하는 학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수업과 내가 원하는 수업을 해주는 학원을 가야 한다는 거죠.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불편하다고 비판하고 부조리하다고 욕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분명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받아들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내 것으로 만들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것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빨리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을 확률이 크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한 긍정으로 부딪혀가야 합니다. 비판해서 바뀌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결국 즐기면서 맞이해야 합니다. 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4차 산업은 인공지능과 인터넷 세상입니다.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방법을 찾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며 내 자신의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4차 산업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